20대 때 성공한 군인이었죠.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네. 특히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정복한 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장군까지 되는데요. 당시에 사실 이제 나폴레옹을 비롯하여 말을 타는 기병 사이에 치질은 아주 흔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결국 저 그림처럼 말 안장에 제대로 앉지 못해서 전장을 누비는 경우가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다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치질을 참아가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사실 권력이 막강했죠.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한 그쵸, 프랑스의 첫 번째 그렇죠. 황제였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자기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잠 조절이었습니다. 잠이요. 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을 계속해서 보고 통치하기 위해서 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않는 극단적인 숏슬리퍼였어요. 두세 시간이면 뭐 낮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계속 뭐 많이 나오는 그 부하들의 증언들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말에서 그렇게 졸았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세상에. 그 정도로 잠을 아끼면서 시간을 국정에 쏟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2~3시간 자면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7시간 이상 자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게 저도 옛날에 나폴레옹 3시간 잤다는 얘기 듣고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인지력도 저하되거든요. 게다가 염증,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질환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에게도 병이 찾아옵니다. 뭐지 찾아오지. 올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어떤- 2시간 자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비밀은 역시나 그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 손을 자세히 보시겠어요? 손. 손에 네. 비밀이 있죠. 손을 배에다 넣네요. 배에다가. 보삐를 쥐고 있으면서 여기로 네. 배를 누르고 있고. 아니 시려웠나? 아니 그랬을 수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이럴 때 누구 머리카락 만지면 안정감을 취하는 것처럼 전쟁 갈 때 불안하니까 배를 만지면 안정감을 취하는 심리적인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이려고. 그게 바로 미스터리죠. 나폴레옹의 이 손에는요.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손이 배에 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넣고 있네. 또 넣고 있죠. 이 나폴레옹의 손이 배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배에 손을 넣는 게 당시에 유행하는 포즈였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럴 수 당시 있죠. 18세기에 유행했던 포즈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배가 아파서 손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다. 그 약간 멋이 빠지는데. 네. 사실 이제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저 배를 만지는 모습이 당시 유행하는 포즈였고 남성적인 포즈였다. 이게 이제 정석 해설인데 하지만 실제로요. 이 역사적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나폴레옹이 사실은 각종 소화기 질환에 네. 시달렸다는 얘기 있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반복돼서 기록이 나오는 게 이제 위염, 위궤양 이런 거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실 젊은 나이부터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직업 특성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고요. 황제가 된 다음에는 더 바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를 되게 오랜 시간 보필했던 집사가 있어요. 네. 콘스탄트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은 항상 매우 빨리 10분 안에 식사를 했으며 손으로 밥을 먹었다. 그 식습관 때문에 복통과 구토가 자주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천천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보통 식사할 때는 15분에서 20분 이상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1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빨리 드신 거고요. 이렇게 빨리 드시게 되면 당연히 염증도 심해지고 살도 더 찔 수가 있겠죠.
나폴레옹은 정말 통치 기간 내내 이런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젊은 시절과 달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시점에 1812년에 러시아 정복을 하러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권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황제 자리에서 퇴위당하고 이탈리아 앞바다에 조그만 엘바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엘바 섬에 있는 동안 건강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기 아이고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쟁도 지고 황제 자리도 다 뺏기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안 수밖에 좋아지죠. 맞아요.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년의 나폴레옹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작품이 있어요. 보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충격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까도 숱이 없었는데 지금 더 빠지셨어요. 너무 속상하다. 배도 더 나오시고. 이제 이 모습은 실제로 보고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건데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말년에 대한 그림인 거죠. 아이고. 말년의 모습을 쓰여진 기록들을 좀 보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버림받고 작은 개인 아파트에서 틀어박혀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상태다. 그런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가 또 가득 빠져 있고 그러네요. 젊은 시절 그 표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어둡고 어둡다. 낯빛도 흑색이고 네. 배는 이렇게 불러 나와가지고 자세도 아까 그 위험이 다 네, 사라졌잖아요. 없어요. 축 처져가지고. 영웅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죠. 네.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충격이 이제 건강으로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 이제 그림이나 또 기록을 보면 허리 사이즈가 43인치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43인치면 이제 거의 110cm거든요. 와. 보통 우리가 남자들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데 정말 심각했네요.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시다시피 정말 희대의 전략가잖아요. 네. 국제 정세도 아주 그쵸. 밝았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쫓겨나고 프랑스의 옛날 왕조가 다시 돌아오는데 정치를 되게 못했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어느덧 옛날에 그 우리에게 법과 또 영광을 주었던 그 나폴레옹을 그리워하는 심리가 생기고 있는 걸 캐치했습니다. 국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죠. 오, 좋아. 다시. 민심은 순식간에 나폴레옹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네. 뭘 해야 될까요? 다시 권력을 잡았으니까 건강 관리해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그래서 내가 오래 해야지. 맞아. 머리도 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뭔가 이렇게 풍당당한 보여줘야죠. 모습을 보여줘야죠. 맞아요. 아니 막 백성들에게 막 확 베풀어 주든가. 그리고 한번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는 네. 나한테 이렇게 날 유배시키지 못하게 그렇지. 아주 쐐기를 박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폴레옹은 일단 다급한 게 다른 나라들이 네. 프랑스 내 왕당파들이 이 나폴레옹이 돌아온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유럽에서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 대프랑스 동맹,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나폴레옹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저 나폴레옹의 운명을 건 이 전쟁에서 그 전날 밤 네. 나폴레옹이 갑자기 네. 나폴레옹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고야, 하필. 하필. 아이고.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군한테 패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의 천하는 끝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건 왜 또 하필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날 왜 또 고열이 났으면 꼭 그래. 그 당시도 주치라는 개념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왜 그 관리를 왜 못했나? 우리나라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의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고열이니까. 성인이 고열에 시달릴 정도면 염증 수치가 엄청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이 알프스 로면서 한 말 다 알잖아요. 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막상 자신의 건강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아, 나폴레옹이 가졌던 고질병, 즉 위궤양, 소화불량, 뭐 아마도 치질 이런 네. 것들에서 시작한 염증이 비만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해석이 있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결국 비만과 염증 때문에 나폴레옹이 몰락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서 영국 의사가 부검을 합니다. 부검의가 쓴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시면 심장 구멍에서 위 구멍까지 약 1인치 이내로 확장된 매우 넓은 암성 궤양을 관찰했다. 이 궤양의 가장자리에 위벽이 궤양으로 인해 부식되어 형성된 것을 관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비만과 만성 염증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았다면 유럽의 역사가 완전 또 달라질 수도 바뀌었을 수 있었겠네요. 있죠. 바뀌었을 수 있죠. 프랑스 영웅이 아니라 유럽을 통째로 지배했을 수 있었던 거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죠. 그러나 뭐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